안녕하세요. 리서치 헬퍼 박 대표입니다. 오늘은 지금 7월달 되면서 어떤 지원 사업이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정책이 나오고 있는지 이걸 보면서 소상공인분들 또는 창업기업들,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시장 진출을 하시려고 하시는 기업들, 이 모든 기업들이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에 대해서 좀 논의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정책 자료, 그 다음에 지원 사업들 보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먼저 정책 자료를 좀 보면서 설명드릴 건데, 이게 정치 얘기는 아닙니다. 정치 얘기보다는, 지금 현재 7월 3일자, 이 정책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드리고자 해서, 제가 요 내용들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이제 민생 고통을 덜어내고 이제 다시 성장하는 도약 나라 만들 거다라고 하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겁니다. 그 AI 쪽, 그 다음에 반도체, 그 다음에 첨단 기술 산업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 지원해 주는 부분, 그 다음에 에너지 계속해서 얘기했었죠. 이 에너지를 활용한 재생 사업들, 에너지 재생 사업 요 관련된 부분들 정책적으로 많이 밀고 있었고, 그 다음에 문화 산업, 문화 콘텐츠 쪽으로도 좀 지원을 계속 해줄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분야가 좀 다른 분야가 되더라도 이러한 문화 산업 분야에 이제 결합시키는 작업들 또는 이제 에너지 재생에너지 산업에 결합시키는 작업들, 그 다음에 AI나 이 첨단 기술 산업으로 적용하는 과정들은 조금 필요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왜 우리가 잘 봐야 되냐면, 한때 이제 메타버스 얘기했었죠. 그러면 메타버스 쪽으로 지원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번에 지금 요런 간담회 통해서 이런 내용들이 언급됐다고 하면 사실 또 이런 쪽으로 지원을 많이 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요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나올 거니까 우리는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좀 설명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수산물 전문 직매장 창업하라고 지금 이제 또 공고 나올 예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25년도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죠. 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다라는 것들을 저희는 잘 봐야 됩니다. 왜냐? 처음 지원해주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체계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할 수도 있고, 가면 갈수록 악용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 처음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처음에 들어가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수산물 전문 직매장 창업을 지원해 준다. 요 내용들을 잘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수산물 유통 관련해 가지고 하는 업종으로 이제 해줄 것 같은데 총 30개 지원해 준다고 돼 있죠. 근데 모집은 60명을 모집한다. 그러면 60명 뽑아서 우리가 이제 교육받은 다음에 30명한테 뭔가 이제 좀 지원을 많이 해줄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 30명 창업자로 선정되면 이제 8천만원, 이 8천만원 한도의 시설비 요렇게 이제 지원받는다고 하면 뭐 냉동고라든가 가공기계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이제 지원받을 수 있다는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점포 입지 선정하는데 도움 받을 수 있고, 수산물 공급하고 품질 관리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런 내용들보다 우리가 가장 궁금하고 그 다음에 가장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결국에는 이 시설비, 그 다음에 이제 인테리어비,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이 판매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8천만원 한도면 사실 예비 창업자나 예비 창업 패키지로 사실 이 지원 사업들 받기 쉽지 않죠. 그러면 신사업 사관학교 최대 4천만원 가지는데 보통 한 2천만원 전후로 지원해 주니까 이 사업을 들어갈 필요가 있겠죠. 저희가 수산물 직매장 한다고 하면 다른 사업들보다는 엄청나게 많이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 60세 미만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사업 신청서 작성해서 이 우편으로 접수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청년들한테 이제 혜택을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혜택을 준다고 되어 있지만 청년만 뽑겠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나이 제한은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제 60세 이상이신 분들은 신청을 못하게 되니까 조금 아쉬움은 있겠죠. 다만 청년만 지원해주는 사업은 아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소상공인분들한테 이 전기, 가스, 수도 요금 지원해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근거 마련해서 계속해서 이제 지원해줄 거라고 보이는데, 지원해주는 방법이 뭐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신청하면 그냥 돈으로 주는 형태가 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내가 신청하지 않아도 알아서 감면해서 그냥 고지해주는 방안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신청해야 받는 형태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조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분들은 나중에 이 전기세나 가스, 수도 요금 같은 경우에 좀 지원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그때 또 해당 사업이 나오면 자세하게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신청만 하면 지원받을 수 있는 건데, 충북도 내에 있는 기업들, 충청북도에 있는 청년 창업자, 청년 창업자분들은 그냥 무조건 신청하셔야 됩니다. 이거 뭐 어떻게 신청해요?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신청해야 된다. 왜? 선착순 모집이라는 거. 이 선착순 모집이라는 것 때문에 이거 보자마자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거 7월 1일 날 모집 공고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 빨리 신청하시는 게 중요하고, 제 생각에는 사실 요 3분기 모집 공고기 때문에 4분기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예산이 없으면 지원 안 해주겠죠. 요게 충북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 지역은 왜 지원 안 해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요런 사업이 잘 정착되고 지원을 많이 받게 되면 타 지역에도 지원해 주는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요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구나 정도만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지원 제외 업종이라고 돼 있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도박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불법, 그 다음에 이제 요런 항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일반 우리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없겠지만, 이 정책 자금을 지원 못 받는 업종들이 간혹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지방세 체납자, 요거 안 됩니다. 뭐 기존 참여자는 당연히 안 되겠지만 세금을 안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세금을 안 내게 되면 정부에서 지원받는 것들은 제한이 된다. 그래서 혹시나 세금을 미루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내가 정부에서 좀 지원을 받겠다라고 하시면 무조건 요 세금부터 국세지방세는 내고 뭔가 사업을 알아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 그 설명드리고, 30만원 지원해 준다는 점 요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북도로 등록되어 있는 자, 그러니까 자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청북도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에서 살고 있는데 회사를 충북으로 냈다,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청북도로 되어 있어야 되고, 39세 이하만 가능하고 7년 이내 창업한 사람만 또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들 한번 잘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 창업 응원금이라고 지금 계속해서 23년도부터 지원해 주고 있다는 거는 25년도 하반기 때도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26년도에도 지원해 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부터 꾸준하게 지원해 줬던 사업이니까 요거는 사실 신청 안 하신 분들은 내가 처음 충북에 이제 창업을 했다, 또 특히 예비 창업 패키지 선정돼 가지고 지금 하시는 분들 있죠. 이제 사업자 등록증 내게 될 텐데, 사업자 등록증 내고 나면 이제 요런 부분들을 이제 신청하셔서 공짜로 주는 돈 받아야죠. 이거는 신청하시면 무조건 받는 돈이기 때문에 꼭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모집 기간은 9월 26일 금요일까지입니다. 근데 하지만 요거 무시하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시면 돼요. 왜? 선착순 모집이라는 점 때문에 빨리 신청해야 됩니다. 제출해야 될 서류는 PDF로 변환해서 저희가 이렇게 적어 놓는 이유는, 이렇게 신청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너무 많기 때문에 이 공고문에 제출 서류는 PDF 파일로 변환해라, 그 다음에 이거 전부 다 파일 합쳐가지고 하나로 보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에 이렇게 이름, 업체명, 그 다음에 뒤에 창업 응원금 신청 이렇게 꼭 적어서 보내라고 하고 있지만,
잘 안 하시는 분들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 놓고 밑줄 쫙 그어서 표시를 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대로 네, 꼭 준비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출판 콘텐츠 기술개발 지원 사업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판사 및 출판 분야 기술 개발이 가능한 중소중견 기업, 그 다음에 이제 출판사 등 컨소시엄이 가능하다고 돼 있죠. 지원해주는 부분들이 이제 한 개 과제당 최대 2억까지 지원해 준다고 돼 있습니다. 뭐 지정 과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일단 보지 말고 자유 과제만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자유 과제 2개 정도로 지원해 준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출판업계 출판 콘텐츠라고 돼 있으니까 나는 출판사가 아닌데 이거 안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이거 왜 소개해 드리냐면 이 콘텐츠라는 부분들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콘텐츠 쪽인데, 저희가 자유과제 출판산업 인프라 개선을 위한 기술 제안입니다. 그러니까 AI 독자 반응 예측 시스템, 뭐 음성 인터페이스 기반 대화형 콘텐츠 플랫폼, 그 다음에 뭐 실시간 반응 감지 시스템, 요런 부분들은 사실 출판이랑 상관없죠. 그냥 소프트웨어 개발, 그 다음에 디지털 관련된 업체들 다 신청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신청해서 사업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보통 이제 출판 요 업체라고 해서 출판사만 지원할 수 있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에 있는 내용들을 잘 보고 신청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 진행하는 것 자체가 26년도 3월 말까지 이제 개발 완료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컨소시엄 요거 구성도 가능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과제 책임자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요 쭉 있는데 2개밖에 지원 안 하기 때문에 저희는 요거 신청해 가지고 받을 수 있는 것들 받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받는 선정될 확률이 높냐라고 하면 이 출판업계랑 같이 콜라보 컨소시엄을 맺어서 진행하는 게 좀 더 좋겠죠. 이게 결국에는 이제 출판 콘텐츠다 보니까 우리가 디지털 기술, 이 콘텐츠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출판 문화산업에 이바지할 수 있는 형태의 기술 개발하겠다라고 하면 제일 좋겠죠.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신청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R&D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요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나라 도움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신청 기간은 7월 17일 4시까지 접수를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면 되고, 신규로 주관기관명 적고 참여기관명 적고 과제명 적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름 적는 거랑,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이제 과업명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내서 압축해서 파일로 하나 보내라고 되어 있죠.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하셔가지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이런 것들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소상공인분들, 기업분들한테 정책적으로 이제 뭔가 해주려고 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잘 이해하고 있다가 지원 사업들 나오면 신청해 주셔서 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리서치 헬퍼 박 대표였습니다.